문제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비대 할아버지 추호 김종인 씨가 예? 윤석열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김종인이 얘기하는데 김종인 왜냐면 우리 문 씨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분이라 그랬거든. 내가 아버지 뻘은 맞는데 명태균? 예, 명태균 씨가 아버지 뻘로 생각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만난 게 언제냐? 보궐선거였다는 거야.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는 거죠. 20년 4월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경원과 오세훈이 이쪽 후보로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김종인 씨가 오세훈을 밀어라라고 얘기해갖고 자기가 오세훈을 말하자면 밀어갖고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후보를 만들었고 보궐선거를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 씨가.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때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중요치 않다는 거지. 그리고 윤석열과 김종인이 만났을 때도 윤석열이 불러서 밥 먹자 그래서 식당을 갔는데 이게 2021년 7월이에요. 2021년 7월 달에 식당에 갔을 때 선거 끝나 당선자 신분이겠죠?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명태균이 김건희랑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명태균을 알기는 알아. 보긴 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다 윤석열과 김건희나 이준석을 통해 갖고 아는 거지. 내가 직접적으로 명태균과 연결된 고리는 없어라고 자기만 살겠다고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김종인도. 그래서 더 웃긴 게 이거야. 이제 대통령으로 곧 이제 대통령인 투표에서 이긴 이 사람이 김종인을 왜 불렀으며 그 자리에 정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김건희와 명태균은 왜 있었겠냐는 거지. 그 자리에서 아마 모종의 딜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김종인이 국짐으로 갈 수도 있었고 다른 뭐 총리 후보라든지 뭐든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명태균은 김종인이 총리 되는 것보다는 감사원의 최재형인가? 최재형. 네, 최재형을 총리로 밀었다고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종인은 명태균을 사기꾼으로 봤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김종인이 영입이 안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또 하나 있는 게, 김영선하고 비례 1번 관련한 얘기를 했대잖아. 근데 김종인은 비례 1번 아니라 3번까지도 못 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랬더니 쪼르르 김종인을 찾아왔다는 거 아니야, 김영선이. 그때 명태균하고 김영선이 같이 온 거예요. 저 비례 1번을 주시면 비례 1번을 주시면 명태균이 했단 얘기예요. 김영선을 비례 1번을 주면 개혁신당, 개신당의 지지율을 15%까지 자기가 올려놓겠다. 라는 헛소리를 하더라. 헛소리를 나한테 해갖고 그래서 더 돌려보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김종인. 그러니까 이준석 얘기 따로고 대통령실 따로고 뭐 다 따로인데 명태균 얘기 따로인데 중요한 건 지금 가장 손해보기 싫은 김종인 씨의 이 주장이 가장 명확하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손해볼 게 없지. 손해볼 게 없지. 왜냐면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이준석도 끝났고 이분 다 돌아본 사람이다. 민주당도 가보고 저 보수 쪽도 가보고 심지어 준석이까지 데리고 가서 어찌됐거나 의원을 셋이나 배출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연락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나자고 연락이 한번 오긴 왔었죠. 네. 네. 근데 그때 안 가길 참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녹취 역시도 저는 김종인 씨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녹취가 없더라 해도 이 정도면 이제 다 묻어있다, 저쪽에는. 그렇죠. 명시를 다 묻어있다. 이미 윤석열이 이준석이 소개시켜줬네, 아니면 뭐 김종인 통해서 만났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들은 전혀 명태균을 지속적으로 만난 것 같지 않게끔 소개받은 것처럼 뭐 억지로 떠안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사실은 명태균이 단일화부터 시작해갖고 뭐 서울시장 재보선부터 보궐선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사로서 주물러 왔었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의존해 왔었다라고 하는 정황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SBS 단독 보니까 전당대회 전에 나경원하고 원희룡하고도 독대를 했다.
라고 이런 뭐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대가 쉬운가 봐,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아니 왜 모든 건 다 이거 진짜 어. 명태균을 통해야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참 신기하네. 그래서 김건희가 자기가 직접 나서기 뭐한 자리나 만남에 전부 다 명태균을 대리로 보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단순하게 창원 지역에 있는 똘마니가 아니라 전국구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기를 치던 놈이다. 그렇게 봐지는 거고, 그러니까 영입에 거절을 한 거죠. 명태균 관련해서 지금 강혜경 씨가 관련된 그 진술을 스픽스에서 하지 강혜경 씨. 그 스픽스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스픽스에 흘리고 간 얘기를 보면 디지털 증거로, 그러니까 장부나 사진이나 뭐 캡처겠죠. 녹음 파일 이런 걸로 명태균과 관련한 3,000건의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3,000건.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명태균이 총선 끝나고 또 대선 끝나고 계속해갖고 지리하게 돈 요구를 하고 이용을 한 데 반해가지고 제대로 된 대접을 못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파탄날 뻔했다. 이런 원망들을 꺼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돈 때문에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면은 명태균한테 돈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넘을 수 있는 강을 넘어서 돈을 못 받게 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청문회에 나오고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명태균이 떼먹은 돈보다 피해준 돈보다 훨씬 큰 돈은 이미 보장을 받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지금 법사위 국감에 출석하겠다고 이렇게 21일 나오게 되면 또 난리가 나겠죠. 야. 입막음 하려고. 대박이겠네 이거. 야. 그러다가 이제 나는 거기서 그게 제일 궁금해. 거기서 이제 강혜경 씨 증언에 대한 것들을 반발하려고 뭐 주진우가 됐든 현역 의원들이 막 까발릴 때 저기 의원님 녹취도 제가 있는데요. 강혜경 씨가 의원님 그때 언제 입금하신 거 있는데요. 요렇게 한번 까주면 완전히 초토화가 되지 않을까. 괜찮네. 여기 장부 보세요. 그때 요 여론조사 비용 넣으신 거 여기 있잖아요. 라고 해주면 정말 법사위 회장이 초토화가 되지 않을까 국감장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사위 국짐 의원들 거는 이미 미리 좀 딱 준비를 해놨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중요한 건 없다고 했던 김건희 음성 파일을 여기서 틀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저기 그 제3자 그 통신비밀보호법 이게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국감 자료로 제출하게 되면 처음으로 우리가 김건희 오빠한테서 전화 왔었죠? 잘 된 거예요. 요 파일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혜경 씨가 나온다고 하는 게 참 대단하네요. 그전에는 뭐 자기가 소송 걸려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나오면 좀 더 불리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까 안 나올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나온다고 하시니까 뒤가 있는 거죠? 결정을 딱 하셨나 보네요. 관련해서 명태균이 윤석열 선거공약에도 있었던 창원 신규 국가산단 반도체 단지를 창원에다 만든다고 했거든요.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아이고. 결국 이러한 그러면은 아까 그 얘기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직접 본인이 나설 수 없는 것에 명태균을 대신 보냈다면 이 모든 것도 다 김건희하고 그렇죠. 관련이 김건희하고 합의된 내용인 거고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 기업이라든지 의원들하고 딜을 쳤을 공산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 공단 뜬금없잖아. 지금 이 경기도 쪽에 반도체 벨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원에다 반도체 벨트를 한다라고 하는 창원 산단 정책이 김태균에 의해서 구성된 거라고 하면 이렇게 자꾸 미안합니다. 야구하세요. 네, 명태균에 의해서 했다니까. 네, 명태균에 의해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명태균이 국가 산업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경남 MBC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자리 미리 알았다. 저거 자리를 미리 알았다는 거는 저 자리에 씨, 최은순 모녀를 비롯한 대박. 명태균이 사전에 정보를 줬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땅을 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때 뭐 발표 44일 전에 뭐 이미 결과가 유포됐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뭐 그린벨트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종류의 그 제한들을 다 풀어주는 건데 저 계획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 정말 저 산지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 땅들을 이미 다 식구들끼리 짜고 매입했을 야.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이거는 창원 국가산단 관련 정보라고 해가지고 명시 측근 A씨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유출을 했는데 여기 아예 국면 동읍 후보지 예정 대회비. 그러니까 저 땅을 최근에 매입한 사람을 찾아보면 너무나 연결고리가 쉽게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분명히 ESIND는 거기 들어있을 거고 요지에 저 땅들을 아마도 사전에 사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게 개발이 돼갖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만 한다고 치면 그걸로 또 천문학적인 부동산 투기 수익을 얻어서 나눠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 강씨네요. 아마 A씨고 강씨 같은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국가 정책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대통령실이 아닐까요? 라고 뭐 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먼저 알았다. 그렇지. 아. 알고 있었다는 거지. 이 뜬금없는 사업을. 그렇죠.